안녕하세요. 안해 강사입니다. 오늘은 총 3개의 공부 방법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거, keep asking and answering. 연속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공부 방법이고, 나머지 2개의 공부 방법 이제 뒤로 얘기해 줄게요. 오늘 거는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게 제가 있다기보단요, 여러분이 좀 올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러한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러한 공부 방법으로 쓰기나 말하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많아야 되거든요, 자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 생활하다가 또는 본인이 겪었었던 것도 좋으니까 자료를 좀 올려놓으면 뭐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겠죠, 그죠? 일단 얘가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공부는 오늘 3개의 공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deep processing이라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만들 적에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 커리큘럼을 제작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현장 선생님들도 당연히 알아두면 좋고 학생들 본인도 알아두면은 내가 지금 deep processing이 일어나고 있구나 안 일어나고 있구나 아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공부는 일단 deep processing입니다. deep이 깊은이거든요. processing이 진행이니까 내 머릿속 깊이서 진행되는 거야. 내 마음속 깊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은 몇 번을 들었고 했는데 잊어버리죠. 그죠?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건 왜 그럴까요? deep processing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공부할 적에 보면은 계속 듣기만 한다, 계속 읽기만 한다. 이게 좀 얕습니다. 근데 그래서 deep processing을 일으키는 공부 방법이 주로 이 2가지가 다 사용되면 그래요. 이게 용어가 어려운데 제가 설명할 거예요. input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요 용어를 어디에 국한시켜서 사용을 하냐면 몸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거 reading이다, 그죠? 그다음에 귀로 들어오니까 listening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reading과 listening은 주로 들어오는 것 정도니까 얘를 input 자료라고 그래요. output은 밖으로 나가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말로 해서 나간다, 그죠? speaking이라고 그러고 손으로 써서 글로 이렇게 나간다, 그죠? 그래가지고 writing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speaking하고 writing은 output 자료고요. 눈에 들어오는 거 listening과 reading은 input 자료네, 그죠? 요 2 자료가 동시에 적절히 일어날 때 deep processing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료를 사용할 때 또는 자료를 제공해 줄 적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이게 listening 99%야. 그러면 deep processing이 일어나기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물론 listening의 자료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야. 그 내용이 내가 5년 전에 겪었었던 그 사건 내용이야. 그러면 deep 프로세싱이 일어나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적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약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학생분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발전을 못 볼 때 내가 리스닝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들립니다. 그럴 적에는 인풋이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적절한 아웃풋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 조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혹시 커리큘럼을 만드는 어떤 기관에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교육 자료가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한 게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50대 50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요. 교육 목표라든지 학생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개가 같이 나갈 때 좀 자료가 딥 프로세싱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이 쓴 거를 읽은 것도 리딩이고요. 인풋이고 내가 쓴 거를 읽는 것도 인풋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남이 쓴 것도 당연히 읽게 될 거고요. 내가 쓴 것도 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keep asking, answering 뭐냐면 따라락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락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야. 다시요. keep asking, answering 뭐냐면 asking 하기를 우르륵 쏟아넣는 거예요. 얘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확 쏟아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확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기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팍팍팍 대답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즉시 딱딱딱딱 말씀을 하거나 써야 됩니다. Do you go to a movie theater?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난 계속 물어볼 거야. When do you like to go? With whom do you go? When is the last time you went?
마지막 간 게 언제예요? Is a movie theater near your house? 근처에 있나요? How do you go there? 어떻게 가나요? Will you go and see a movie soon? 다시 가서 좀 볼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 즉시 대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로 한 사람도 즉시 대답해야 되고요. 글로 쓴 사람도 글로 쓴 사람도 한꺼번에 한 자리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칸칸이 쓸 필요 없이 한 자리에 마치 하나의 단락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Yes, I go to a movie theater. I go there on Saturday. My friends go with me. I went there 2 months ago because I was busy with other works. The theater is 10 minutes away from my house. I took a bus as soon as I finished the midterm examination.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I will go and watch a movie again. 다시 가서 영화 볼 겁니다라고 요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만일에 요거 하나만 사용하고 그래서 학생한테 요거 하나만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제 비기닝 레벨의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거를 이렇게 다 사용하고 한꺼번에 내놓으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쪽 레벨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 상급 레벨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 우르르 쏟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누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남이 쓴 질문에 대한 리딩도 가능하고 내가 쓴 지문에 대한 리딩도 가능한 그 인풋이 적절하죠. 그죠? 예를 들어 밖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웃풋이 시작을 하는 거죠. Yes, I go to a movie theater. I go there on Saturday. My friends go with me. I went there 2 months ago because I was busy with other works. 주르륵주르륵 얘기하는 연습을 하면 이게 드디어 아웃풋 연습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 keep asking 하는 자료를 계속 만드시면 돼요. 제가 오늘 보여준 건 내가 5개 정도의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나머지 거 여러분이 좀 만드셔서 올려보시는 것도 공부예요. 이거는 1966년도 버전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건 힐이라는 그 학자분이, 힐 박사가 1966년도에 만든 버전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Do people sometimes visit your house? 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딩도 되고 아웃풋도 되고요. 여러분이 말하면 아웃풋입니다. Do people sometimes visit your house? 좀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나요? Who are they? Do they sometimes stay at your house for several days? 며칠간 머무나요? Do you sometimes stay at other people's house? 여러분은 단집에 머무르나요? 얘기하세요. 해봐보세요. Do you find that you enjoy having some guests? 게스트 가지는 거 좋아하세요? What sort of people do you like as guests? 손님으로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좋나요? 그 다음에 What sort of people do you dislike as guests? 게스트로 누가 싫으나요? 그 다음에 What once make a person a bad guest?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을 나쁜 게스트로 만드나요? 그럼 툭툭툭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66년도 버전인데 뭐 그래도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거는 선생님들이 주로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천천히 답해도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래 용도는 한꺼번에 쏟아내고 한꺼번에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5개 준비했단 말이에요. Do you have a cell phone? Why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What if there is no cell phone? 30 years ago, 30년 전에 there was no cell phone. Do you think people were unhappy about it? What will happen 30 years later? 3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나는 막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5개 했는데 나머지 거 제가 한 10개 정도 더 있으니까 올릴게요. 여러분이 혹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 혜택을 보게 하면 돼요. 두 번째 공부 방법이 information transfer, 정보 전달하기라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공부 방법입니다. 교재를 만들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혼자 공부할 때 내가 오늘 뭔가 적고 싶어. 뭐 하지? 시제 연습 양식에 따라서 12시제 많이 썼어. 이제 내가 자료표 좀 쓰고 싶어. 에세이도 썼어. 딴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 information transfer를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요. 정보 전달하기요. 샘플 보면 알겠죠. 그죠? 라면 끓이기요. 라면 끓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끓이는지 정보를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거 볼게요. First, you boil water. 이건 학생이 쓴 거예요. 학생이 쓴 걸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First, you boil water. 물 끓이세요. Put some powder. 아마 soup powder. 이게 수프인 것 같아요. soup powder. You can put the powder before the water boils. 물이 끓기 전에 넣을 수 있어요. It is okay for you to put the powder when the water boils. 물이 끓을 때 넣어도 돼요. 여러분 수프 물 끓기 전에 넣어요? 끓은 다음에 넣어요? 저는 물에 그냥 같이 넣어요. 끓기 전에 수프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 끓을 때 같이 넣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정보를 보고 나서 그 누군가는 라면을 끓일 수 있어야 돼요. When the water starts
to boil.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Put your ramen and wait for about 5 minutes. 5분 기다리세요. If you want your ramen to be softer, 라면이 좀 더 부들부들해지려면, 다시 말하면 좀 불으려면요. Wait for about 10 minutes.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세요. To turn off the gas range. 다 끓인 다음에 그 가스 불 끄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어떤 학생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라면 끓이기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을 해줬죠. 그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약간 위트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좀 유용하고, 나만 겪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통상의 상식적인 내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보 전달하기 공부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선생님 같은 경우 여학생들한테 화장하기. 그 화장하기가 너무 거창해요. 그러면 입술에 이거 뭐죠? 입술 바르는 걸 뭐라 하죠? 페인트 아니고 뭐라 하죠? 하여튼 립스틱 바르는 법. 이것도 그 타이틀만 써놓고 쓰게 하는 게 그게 information transfer라고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하기. 여러분 집에 어떻게 청소하나요? 학생이 쓴 글입니다. I sweep, 내가 쓸어요. With a broom, 빗자루로 씁니다. Then I bring a wet mop. wet mop이 뭐냐면 대걸레를 가지고 옵니다. I wipe the floor again with a mop. 그 맵으로 다시 한번 대걸레로 문질러요. After cleaning the floor, 이렇게 뚜루뚜루뚜루 I clean my desk.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Folding and hanging out the laundry. 빨래를 접고 거는 게요. is the end of the cleaning my house. 내 집을 청소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라고 학생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information transfer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응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했던 일을 한번 그 정보를 전달해 줘 보세요. 이제 비기닝 레벨에 있는 학생은 그저 하나, 두 개 정도 써도 돼요. 정말 문장까지 아직 안 만들어지는 레벨이라 그러면은 단어만 줘도 이렇게 단어만 써도 괜찮습니다. eat, 먹는 거 eat. 그다음에 뭐 resting 이렇게 그다음에 뭐 sleeping, watching, talking 뭐 이렇게 써도 이쪽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효과를 보려면 문장으로 쓰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교육시킬 때도 문장 쓰라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쓸 때도 이왕이면 문장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각각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저 사람이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의 문장만 적으시면 됩니다. 레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제 먼저 분실물센터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냐? 먼저 내가 있었던 곳에 누구한테 물어본다든지 뭔가 절차가 있겠죠.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법 얘기해 볼래요? 첨부 파일 보내는 법 해보세요. 집에서 학교 갈 때 어떻게 가죠? 이렇게 계란 프라이는 어떻게 할까요? 계란을 산다 아니면 냉장고에서 꺼낸다 뭐 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ATM 기계에서 돈 찾을 때 어떻게 하나요? 크레딧 카드를 꺼낸다 뭐 넣는다 돈 액수를 생각해 본다 버튼을 이런 거죠. 그게 이렇게 쭉 쓰시는 거예요. 레벨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쓰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문장 하나하나 딱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을 거야. That's okay. 상관없습니다. 안전하게 신호등 건너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적절한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손 씻기에 대해서 한번 그 정보를 여러분이 쓴 거를 읽고 나면 누구나 그 방식대로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져. 뭐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지금 11개인데 밑으로 더 여러분이 더 올려보세요. 더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위트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거. 상식적인 걸 좀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공유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당장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라이팅을 쓰라 그럴 적에 딱딱한 주제를 주면 부담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부터 시작하기에 좀 무난합니다. 요 제목이 Information Transfer예요. 그 다음에 이제 Personal Questioning equal essay plus essay 더하기 2완 이렇게 되는데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이해하기 쉬워요. 에세이는 뭐냐면 이게 Simple Answer예요. 간단히 대답하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가 뭐냐면 이게 Extra예요. 이게 information이에요. 그러면 간단히 대답하기 그리고 더하기를 거기에다가 extra information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yes, no만 하지 말고요. I like it만 하지 말고요. 거기에 extra 정보를 좀 더 주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personal question,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부가 설명하기라는 공부 방법인데 왜 개인적인 질문을 하냐면 이게 deep 프로세싱을 유도를 합니다.
그쵸. 여러분 사적인 질문이라고 받으면 뭐 그렇잖아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 당연히 민감해지죠. 여러분 몸무게 얼마예요 지금요? 제 몸무게가 제가 78kg까지 가도 요즘 막 살을 빼서 지금 65kg, 66kg 많이 빼 앞으로 더 63kg가 내 목표입니다. 나한테 그 민감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그럼 내가 뭐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인지 물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질문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겠죠, 그죠? 머리 왜 깎았어요? 지난달에? 실현당해서 뭐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런 개인 질문은 딥 프로세싱을 유도하기 유리합니다. 이거는 무난한 개인 질문입니다. Why do you study? 대답하기를 I study because other people do 라고 해서 여기까지 딱 끝나면은 요게 simple answer예요. 근데 이제 엑스트라 정보를 더 줍니다. I started like this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김에 나도 시작을 했습니다. But 그러나 I'm getting interested in studying 공부하는 거에 점점 재미를 들여가고 있어요. Who did you see first? Who did you first see in the morning? 아침에 누구를 맨 먼저 얼굴을 봤나요? 이것도 나름 민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시 감옥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있어요? 그럼 누구 맨 먼저 봤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따라 민감할 수 있어요. 무난하게 보자 이거죠. I saw my brother sleeping next to me.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brother를 봤습니다. He was not there last night. 지난밤엔 거기 없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I saw my brother까지 쓴다 그러면 요거는 simple answer예요. 근데 나머지 extra information을 더 줬죠. 레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레벨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이 extra 정보를 많이 요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또 개인이 공부하면서 많이 쓰면 되고 beginning 레벨일 경우에는 simple answer만 해도 저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Do you go to a PCroom? PC방 가나요? 갑니다. Yes, I go often.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 엑스트라 정보를 줄게요. My parents know that. 내 부모가 알아요. I keep the balance in studying and playing games. 공부하는 거하고 밸런스를 맞춥니다. They are okay. 부모님들은 괜찮다 그래요. 문제가 없어요. As long as I keep this balance. 내가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한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는 뭐 간단한 개인적인 질문이죠. 어쨌든 개인적인 질문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몇 개만 좀 샘플로 가볼게요. Where were you at 5 p.m. yesterday? 어저께 오후 5시에 어디가 있었어요? 이거 민감할 수 있어요. 개인 따라요. 어제 5시에 뭐 있었어요? 새벽 5시에 뭐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더 민감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만들어내시면 돼요. 선생님이 해도 되고 학생들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국말로 올리지 말고 영어 문장으로 올려놓으면 그 중에 적절한 거는 뭐 저 같은 선생님이 픽업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교육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personal questioning 그 다음에 simple answer 더하기 부가 설명하기라고 말해요. 나머지 다 무난한 거. What makes you happy? 이거 아주 무난한 개인적인 질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21개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24개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올려놓도록 해보세요. Do you have a scar? 흉터 있나요? What happened? 이것도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은 딥 프로세싱을 유도하죠. 그죠? 오늘 배운 공부법 용어를 익혀보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는 공부가 무슨 공부 방법인가 외워볼게요. 첫 번째 뭐 썼어요? Keep asking and answering. 연속으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인풋도 되고 아웃풋도 됩니다. Information transfer.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전달해 보세요. 인풋과 아웃풋이 일어납니다. Personal questioning.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부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Deep processing도 당연히 일어나고요. 쓰고 말하기,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수고만 했습니다.